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사운드 피치는 예전부터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사운드 피치가 해외 직구만 가능해서 굳이 리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식으로 출시돼서 쿠팡 로켓 배송이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6만원대 오픈형 무선 이어폰인 에어5 라이브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상위 모델인 에어5에서 노이즈 캔슬링과 aptX 무선실 코덱이 빠지고요. 대신에 L덱을 지원하고 가격이 절반이라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노캔이나 무선실 코덱이 필요 없는 분들은 원래 10만원대 제품급 성능을 반값에 쓸 수 있죠.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평범한 세미 오픈형 무선 이어폰이네요. 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스타일에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이어폰 유닛이 가볍고 작아서 실제 착용했을 때 이물감은 거의 안 느껴지네요. 대신에 착용이 튼튼하지 않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IPX5 생활 방수를 지원해서 가벼운 운동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하네요. 좌우 상관없이 한쪽만 쓸 수 있어서 업무용으로 쓰기도 좋고요. 전용 앱에서 이어폰 찾기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만 최신 제품답지 않게 착용 감지가 안 되는 점은 좀 아쉽네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6시간이고요. 케이스를 포함한 총 사용시간 스펙은 30시간입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15분 충전으로 3시간 재생이 가능한 급속 충전도 지원하네요.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멀티포인트 연결과 게임보드를 지원합니다. 요즘은 이런 저렴한 제품들도 이 정도는 다들 기본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죠. 블루투스 코덱은 고해상도 코덱인 L덱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폰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aptX 무선실보다 L덱이 메리트가 훨씬 크죠. 무선 딜레이는 기본적으로 0.5초 가까이로 느린 편인데요. 게임 모드를 켜면 0.2초 전으로 충분히 빨라집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L덱에서 딜레이가 제일 빠르네요. 그래서 L덱을 적극적으로 쓰기에 좋습니다. 무선 신호 강도는 이만하면 충분히 좋고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써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는 양쪽 유닛에 각각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네요. 그래서 어느 쪽을 쓰든 동일하게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주변 소음이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잘 억제하면서도 목소리도 또렷하게 잘 전달하네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통화 품질이면 통품 하나만 보고 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사운드 피치 에어5 라이트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통화 품질은 6만원대라는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주변 소음이 클 때도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음을 상당히 잘 억제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 전달력도 좋아서 업무용으로 쓰기에도 좋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13mm 대구경 바이오 진동판을 사용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이 좋은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충분히 클 필요가 있죠. 소리 튜닝은 일단 고음을 제법 플랫하게 잘 다듬은 점이 눈에 띄네요. 보컬이 선명하게 들리면서도 소리가 별로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취향이나 장르를 크게 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맑고 좋은 소리네요. 오픈형 이어폰은 물리적으로 저음이 다 새어나가서 저음을 빵빵하게 재생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저음을 강조하는 다이나믹 베이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다이나믹 베이스를 켜면 저음이 체감적으로 딱 적당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와 주네요. 초저음이 빠지는 기울기도 완만해서 오픈형 이어폰으로서는 기대 이상의 묵직한 타격감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소리 튜닝은 6만원대 세미 오픈형 이어폰으로서는 기대 이상이네요. 통화 품질뿐 아니라 음질을 중시하는 분들이 쓰기에도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비선형 왜곡도 중저음부터는 0.1% 이하로 소리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고해상도 코덱이 아깝지 않게 기본적인 음질 자체가 좋은 이어폰입니다. 음량 설정에 따른 적응형 라우디니스 EQ도 적용되고요. 아이폰 기준으로 볼륨 11부터 저음을 조금씩 줄입니다. 출력을 높일 때 저음이 깨져서 지저분하게 들리지 않도록 잘 세팅했네요. 최대 출력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볼륨 한두 칸 정도 낮습니다. 그래도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통화할 때도 상대방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출력은 나오네요. 화이트 노이즈는 무선 이어폰으로서는 평범하게 잘 억제한 편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 제품임을 감안하면 노이즈가 살짝은 높은 감도 있습니다. 소리가 새는 누움은 세미 오픈형 이어폰으로서는 무난한 편이네요. 도서관 같은 곳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쓸 때 누움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앱에서 8밴드 커스텀 EQ를 지원하고요. 셀프 청력 테스트로 내 귀에 맞게 EQ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보급형 이어폰으로서는 앱 기능에도 꽤 신경을 썼네요. 7가지 기본 EQ 프리셋은 대부분 고음이 좀 튀는 편입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저음 강조 프리셋 정도는 쓸만한 것 같고요. 제 추천 EQ는 그 저음 강조 프리셋보다 초저음을 더 잘 살리는 방향으로 세팅해 봤습니다. 음질을 중시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음량이 볼륨 한 칸 정도 낮아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출력보다 초저음의 묵직함을 원하는 분들은 제 추천 EQ가 딱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운드 피치의 세미 오픈형 무선 이어폰 신제품에 대해 살펴봤고요. 6만원대에서 이 정도로 통화 품질과 음질이 동시에 좋은 제품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멀티포인트 연결과 게임 모드까지 지원해서 연결성 기능까지도 괜찮죠. 저렴하면서도 기본기가 탄탄한 세미 오픈형 무선 이어폰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운드 피치 제품을 제대로 테스트해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격 대비 기본기가 상당히 인상 깊네요. 그동안 왜 많은 분들이 사운드 피치 리뷰를 요청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사운드 피치가 이제 국내 정식 출시도 됐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리뷰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